키스는 괜히에서 1회. 5년 고시생의 운명적 키스. 키스는 괜히에서 1회는 주인공 고다림의 짠내나는 현실을 비추며 그 막을 엽니다. 그녀는 5년째 노량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장기 고시생입니다. 과거 면접에서 학벌과 편부모 가정환경을 운운하는 면접관의 모욕적인 언사에 큰 상처를 받은 후 필기시험은 통과하고도 면접 트라우마 때문에 번번이 최종 문턱에서 좌절해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뿐인 여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차마 5년째 고시생 언니로 참석할 수 없었던 다림은 동생의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짓말에 맞춰 결혼식 참석 대신 제주도로 도피성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처럼 드라마는 시작부터 M4 세대를 대변하는 듯한 주인공의 답답한 현실과 그로 인한 내면의 상처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깊은 공감을 자아냈습니다. 애써 현실을 잊으려던 그녀의 제주도 여행은 시작부터 꼬여버립니다. 하필이면 그곳에서 더럽게 헤어진 전 남자친구 김정권과 우연히 마주치고 만 것입니다. 심란한 마음에 혼자 술을 마시다 만취한 그녀의 눈에 한 남자가 바다로 뛰어들려는 듯한 모습이 들어옵니다. 과거의 자신을 보는 듯한 절박함에 다림은 그를 구하겠다며 뒤에서 끌어안고 넘어지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완벽한 오해였습니다. 남자의 정체는 유능한 경영 컨설턴트 공지혁. 그는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으로 지혁은 팔목을 다치게 되고 그는 만취해 잠든 다림에게 병원비를 떠넘긴 채 유유히 사라집니다. 다음 날 여행 경비를 병원비로 날리고 수중에 단돈 10,000원만 남은 다림은 기적처럼 호텔에서 지혁과 재회합니다. 병원비를 내놓으라며 쏘아붙이던 그 결정적인 순간 또다시 전 남자친구 정권이 나타나자 다급해진 다림은 지혁을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속여버립니다. 흥미로운 지점은 공교롭게도 지혁이 제주도에 온 목적이 바로 스타 개발자인 김정권을 스카우트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기막힌 우연을 이용하기로 결심하고 다림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정권이 참석하는 저녁 파티에 자신의 파트너로 동행해주는 대가로 병원비의 10배를 지불하겠다는 것. 동생 결혼 선물 하나 챙기지 못한 처지의 다림은 결국 이 아슬아슬한 계약 연애를 받아들입니다. 화려하게 변신한 두 사람은 완벽한 커플 연기를 펼치지만 정권의 의심은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결국 다림은 모든 의심을 잠재우기 위해 지혁에게 기습적으로 입을 맞춥니다. 1회의 대미를 장식한 이 장면은 앙숙이었던 두 사람의 관계가 한순간에 역전되는 짜릿한 순간이었습니다. 늘 가벼운 만남만 추구했던 지혁은 다림과의 예기치 못한 입맞춤에서 생전 처음 느껴보는 특별한 감정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늦었다는 듯 나지막이 속삭입니다. 한 번만 더 하죠, 키스. 이 한마디는 짠내나는 고시생과 냉철한 컨설턴트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계약 연애가 걷잡을 수 없는 로맨스로 변모할 것임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2회. 엇갈린 운명, 충격의 면접 엔딩. 키스는 괜히에서 2회는 1회의 짜릿했던 키스. 그 이후의 격변을 숨 쉴 틈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전 남자친구 김정권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고다림의 기습 키스는 오히려 공지혁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정권이 스카우트건을 빌미로 다림을 협박하자 지혁은 주먹을 날리며 그녀를 구해내고는 저런 사람과는 어차피 일 안 한다며 쿨하게 위로합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림과의 키스로 가득 찼습니다. 가벼운 연애만 추구하던 그의 직진 고백은 거침없었고 두 사람은 곧바로 불같은 데이트를 거쳐 침대까지 직행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속도감은 다소 당황스러울 정도였지만 그만큼 지혁이 다림에게 강렬하게 빠져들었음을 보여주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꿈은 지혁이 샤워하는 사이 다림이 쪽지 하나 없이 사라지면서 악몽으로 변하고 맙니다. 하지만 다림이 그를 떠난 것은 단순한 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도피성 여행을 떠나왔던 제주도. 그 시각 서울에서는 그녀의 여동생 결혼식이 코인 투자 사기로 인한 사채업자들의 등장으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여동생 커플은 도주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마저 쓰러지는 최악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지혁에게 마지막 인사도 건네지 못한 채 급히 서울로 돌아온 다림은 5년차 고시생이라는 무거운 짐에 더해 어머니의 수술비와 경매에 넘어간 집, 그리고
동생의 사채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잔혹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결국 고시를 포기하고 밤낮 없이 치킨 배달을 비롯한 각종 아르바이트에 내몰리며 처절한 생존을 시작합니다. 한편 서울로 돌아온 공지혁 역시 자신만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그는 짧은 대화 속 단서만으로 다림을 찾아 헤매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치킨 배달부로 자신의 집에 온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고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던 중 국내 1위 육아용품 기업 내추럴 베베의 회장인 아버지 공창호가 그를 호출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외도로 마음의 병을 얻은 아내, 즉 지역의 어머니를 기업 이미지 때문에 이혼시켜주지 않고 붙잡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어머니를 이 지옥에서 해방시키기 위해 그토록 거부했던 아버지의 회사에 입사하라는 제안을 결국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이복 누나 공지에는 아버지를 향한 복수심으로 회사를 차지하려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지역의 등장이 거슬렸던 그녀는 그를 실패하게 만들 요량으로 경력 단절 여성들로만 이루어진 마더 TF팀이라는 골칫덩어리를 그에게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각자의 벼랑 끝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던 두 사람. 빚을 감당할 길이 없던 다림은 가족 같은 친구 김선우에게 계약 아내이자 엄마라는 황당한 부탁을 하고 내추럴 베베의 육아맘 지원 프로젝트에 유부녀로 위장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외의 대미를 장식하는 충격적인 엔딩. 면접관으로 앉아있는 지역과 지원자로 그 앞에 선 유부녀 고다림.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녀를 최악의 상황에서 마주하게 된 두 사람의 경악어린 표정은 앞으로 이들이 겪게 될 파란만장한 운명을 예고하며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폭발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처럼 고전적인 신데렐라 스토리의 계약 결혼과 사내 재회라는 필승 코드를 절묘하게 엮어낸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이 기막힌 오해와 역경을 딛고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키스는 괜히에서 3회. 유부녀 거짓말과 수영장 로맨스. 3회는 두 주인공의 예측 불가능한 재회로 문을 열었습니다. 고다림은 특유의 재치와 당당함으로 면접을 통과하며 합격의 기쁨을 누리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공지혁이었습니다. 지혁은 연인의 결혼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의 강렬했던 기억 때문에 혼란스러워하던 차에 회사에서 다림을 마주하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다림의 자기소개였습니다. 그녀는 합격을 위해 6살 아이가 있고 남편도 있다는 치명적인 거짓말을 내뱉었고, 이를 들은 지혁은 어이가 없어 실소를 터뜨립니다. 옥상으로 그녀를 불러낸 지혁은 남편이 있는데 왜 키스를 했냐며 분노와 배신감을 드러내고, 다림은 또다시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걱정돼서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라는 지혁의 외침은 그가 느꼈던 배신감의 깊이가 사실은 그녀를 향한 깊은 관심과 걱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대사였습니다. 지혁의 분노는 유치하지만 강렬한 보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다림에게 퇴사하라고 종용하며 5일 동안 쉬지 않고 젖병 소독 테스트를 해야 하는 고강도 업무를 지시합니다. 키스가 뭐라고 이렇게 보복까지 해요? 라며 억울해하는 다림과 그런 그녀를 냉정하게 몰아붙이는 지역의 모습은 앙숙 케미의 정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두 사람의 진심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경보에 지역은 근무 태만을 지적하러 갔던 것도 잊은 채 불길 속에 있을 다림을 걱정하며 한달음에 달려갑니다. 다림을 발견하자마자 와락 끌어안는 그의 모습은 이성보다 본능이 앞선 행동이었으며 그가 여전히 다림을 깊이 마음에 두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특히 그가 떨어뜨린 핸드폰에 다림이 제주도에서 준 네잎클로버가 간직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겉으로는 차갑게 굴지만 속으로는 그녀를 소중히 여기는 지역의 순정남 면모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거짓말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다림은 지역이 회장의 아들임을 알게 되고 생계를 위해 어떻게든 회사에 붙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친구 김선우를 남편으로 소개하는 무리수까지 두며 거짓말의 늪에 깊이 빠져듭니다. 한편 지역은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요양병원을 찾고, 다림은 마더 TF팀이 6개월 시한부 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정규직 전환을 꿈꾸며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리고 3회의 대미를 장식한 수영장 씬. 보고서 결제를 받기 위해 수영장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는 다림과 그런 그녀에게 매몰차게 보고서를 물속으로 던져버리는 지역. 보고서를 줍기 위해 물에 뛰어든 다림이 위험해지자 지역은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그녀를 구해냅니다.
물에 젖은 채 서로를 응시하는 두 사람의 뜨거운 눈빛 교환은 숨막히는 텐션을 폭발시키며 앞으로 펼쳐질 격정적인 로맨스를 예고했습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3회는 로맨틱 코미디의 정석을 따르면서도 생존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만 하는 여주인공의 절박함과 그런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끼면서도 끌리는 남주인공의 복잡한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장기용 배우의 차가움과 뜨거움을 오가는 눈빛 연기와 안은진 배우의 짠내나는 고군분투는 극의 몰입도를 최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유부녀라는 치명적인 거짓말 설정은 자칫 막장으로 흐를 수 있었지만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와 설득력 있는 연출 덕분에 오히려 긴장감 넘치는 로맨스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수영장 엔딩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갔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과연 다림의 거짓말은 언제 들통날지, 그리고 지혁은 그녀를 향한 마음을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이유입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4회. 재벌 남주의 카드 플렉스 구원 엔딩. 이번 4회는 지난 엔딩의 수영장 사건 직후부터 긴박하게 이어졌습니다. 물에 젖어버린 보고서를 보며 밥줄이 끊길까 전전긍긍하는 고다림에게 공지혁 팀장은 종이 쪼가리보다 사람이 먼저라며 츤데레의 정석을 보여주었는데요. 심지어 26장의 방대한 보고서를 핵심만 요약해 5장으로 줄여주는 실질적인 능력의 면모까지 과시의 설렘을 유발했습니다. 하지만 달달함도 잠시 집 앞에 들이닥친 빚쟁이들을 피해 두 사람은 좁은 장롱 속에 숨게 되는데 이 장면이 정말 압권이었습니다. 숨소리조차 공유되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묘한 기류는 보는 시청자마저 숨죽이게 만들었죠. 위기의 순간 등장한 선우가 다림을 보호하기 위해 남편 행세를 하자 이를 지켜보는 지혁의 눈빛에서 씁쓸함과 질투가 동시에 느껴져 삼각관계의 텐션이 한층 쫄깃해졌습니다. 가짜 남편 소동 이후 지혁의 질투는 귀여운 유치함으로 변질되어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다림에게 다시 사표를 내라며 심통을 부리는 모습은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남자의 투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드라마는 마냥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다림의 모친이 빗독촉 충격으로 다리가 부러져 입원하게 되고 병원에서 우연히 마주친 지혁에게 다림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는 장면은 꽤 묵직했습니다. 동생의 사채 빚 때문에 쫓기고 있다는 다림의 눈물 어린 고백에 지혁은 지난번의 키스 사건을 덮어주기로 하며 마더 TF팀을 잘 부탁한다는 말로 그녀를 위로합니다. 공감 능력 없던 재벌 팀장이 다림의 현실적인 아픔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는 변화가 시작된 이 포인트가 이번 회차의 감정적 전환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공지의 견제로 시작된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준비 과정은 그야말로 우당탕탕 대소동이었습니다. 인원이 부족해 직접 경품 게임에 참여하게 된 지혁과 다림이 부부 행세를 하며 다시 한번 입을 맞추게 되는 전개는 역시 로코는 이 맛이지 라는 탄성을 지르게 했는데요. 하지만 본 방송에서 기적이 시연 중 발생한 대형 방송 사고는 다림을 벼랑 끝으로 몰았습니다. 상사에게 깨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순간 흑기사처럼 나타나 모든 책임을 감싸주는 공지혁의 모습은 내 편이 필요한 모든 직장인의 판타지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겉으로는 차가워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여자를 확실히 챙기는 지역의 직진 행보가 돋보인 명장면이었습니다. 마지막 엔딩은 그야말로 2000년대 로맨스 소설 감성을 제대로 소환했습니다. 퇴근길 납치된 다림을 구하기 위해 거친 추격전을 벌인 끝에 나타난 공지혁. 험악한 사채업자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얼마면 됩니까? 카드 되나? 라고 묻는 그의 대사는 유치한 줄 알면서도 소름 돋는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개인적인 감상평을 덧붙이자면 이 드라마는 재벌 남주와 가난한 여주라는 뻔한 클리셰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전공법으로 돌파한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자칫 오글거릴 수 있는 대사도 배우들의 찰떡같은 케미와 빠른 전개 덕분에 묘한 중독성을 발휘하네요. 지혁이 과연 다림의 빚을 모두 청산해주고 두 사람의 관계가 가불관계에서 연인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다음 회차가 미치도록 기다려지는 사회였습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5회. 빚의 굴레와 포옹 엔딩. 지난 회차에 긴박했던 납치 소동은 공지혁의 화끈한 해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에게 고다림의 빚을 대신 갚아주며 그녀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다리가 풀린 다림을 안고 나오는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설렘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두 사람 사이의 새로운
그리고 아주 독특한 계약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은 다림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녀의 오장육부는 내 것이라는 황당하면서도 소유욕 넘치는 주장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채권자의 권리 행사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다림의 일거수일투족을 챙기고 곁에 두고 싶어하는 지역의 서툰 애정 표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이 있다는 다림의 거짓말에 분노하면서도 그녀를 지키려 애쓰는 지역의 이중적인 태도는 빚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두 사람의 거리를 급격히 좁히는 결정적인 장치로 작용했습니다. 공지혜의 견제로 인해 마더 TF팀은 회사 공원 잔디 관리라는 굴욕적인 업무를 맡게 되지만 위기는 곧 기회로 바뀝니다. 잡초를 뽑던 중 지역은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심었던 나무를 발견하고 다림은 그의 아픈 가정사에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넵니다. 이 과정에서 다림이 전한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지역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는 어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환경 보호를 중심으로 한 ESG 경영을 회사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단순히 회사의 이익을 넘어 지역 개인의 상처 치유와 성장을 의미하는 중요한 대목이었습니다. 공지의 세계화 전략에 맞서 진정성과 스토리가 있는 기획으로 승부수를 띄운 지역과 그를 돕는 다림의 공조는 두 사람의 신뢰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로맨스의 텐션은 김선우의 등장으로 더욱 팽팽해졌습니다. 프로젝트 사진작가로 합류한 선우는 다림의 가짜 남편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의 질투심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보란듯이 다림의 손을 잡고 출근하는 선우의 행동은 지역의 이성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선우에게 호감을 느낀 유아영까지 프로젝트에 합류하면서 내 남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사각관계의 소용돌이로 빠져듭니다. 특히 촬영장에서 다림과 선우의 다정한 모습을 지켜보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지역과 하영의 모습은 엇갈린 감정의 화살표가 어디로 향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며 극의 몰입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오해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지역의 돌발적인 포옹이었습니다. 회식 후 밖으로 나온 지역은 우연히 하영과 선우의 키스 장면을 목격하게 되고 다림이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녀를 끌어안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다림을 향한 지역의 보호 본능과 독점욕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자라는 설정 때문에 억눌러왔던 감정이 역설적으로 그 가짜 남편의 외도를 막아주려는 상황에서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는 거짓말로 시작된 관계 속에서 피어난 진짜 감정을 확인시켜주는 최고의 명장면이었습니다. 빚과 거짓말 그리고 질투로 얽힌 이들의 로맨스가 과연 어떤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유쾌해. 질투와 오해 속 피어난 진심. 지난 회 엔딩의 돌발 포옹 이후 공지혁은 고다림의 거짓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혼자만의 착각에 깊이 빠져듭니다. 그는 선우와 하영의 키스를 목격한 후 다림의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확신하며 다림에게 바보같이 사랑에 매달리지 말라는 뼈아픈 조언을 건넵니다. 이는 다림을 향한 걱정인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커져가는 마음을 애써 부정하려는 방어기제였습니다. 한편 하영은 선우에게 직진 고백을 감행하고 선우는 다림의 마음을 떠보지만 다림은 눈치 없이 선우와 하영을 응원하며 엇갈린 사각관계의 텐션을 높였습니다. 밤새 다림과 선우의 관계를 신경쓰며 잠 못 이루는 지역의 모습은 냉철했던 그가 사랑 앞에서 얼마나 유치하고 귀여워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회사에서의 지역은 질투심에 불타오르면서도 다림을 향한 세심한 배려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신경성 위염으로 고생하는 다림을 위해 몰래 죽과 생강차를 챙겨주는 그의 모습은 츤데레의 정석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영을 찾아가 유부남인 선우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며 나름대로 다림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지역은 다림이 건넨 네잎클로버에 힘입어 공지혜와의 경쟁 PT에서 승리, ESG 경영이라는 자신의 비전을 성공적으로 관철시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다림이 잘해주지 말라며 그의 어깨에 기대는 장면은 지역의 다정함에 흔들리는 그녀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취중 스킨십은 공지에게 포착되어 불륜 스캔들이라는 새로운 위기의 씨앗이 되고 맙니다. 6회의 클라이맥스는 야근 중 쓰러진 다림을 지키는 지역의 모습에서 폭발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경련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다림의 곁을 밤새 지키던 지역은 팀원을 챙기는 것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하려 합니다.
하지만 다림의 휴대폰으로 선우의 전화가 걸려오자 그는 망설임 없이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는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의 나레이션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독점욕과 사랑이 마침내 이성의 끈을 끊고 터져나왔음을 알리는 강렬한 엔딩이었습니다. 이는 유부녀라는 설정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그가 본능적으로 그녀를 원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육회는 유부녀라는 거짓말이 만든 오해를 로맨스의 기폭제로 활용하며 극강의 재미를 선사했습니다. 자신이 아끼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남편을 단속하고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지역의 모습은 짠하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특히 거짓말이라는 얇은 빙판 위에서 서로를 향해 조심스럽게 때로는 과감하게 다가서는 두 사람의 감정선이 시청자들의 심장을 쫄깃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지의 계략으로 위기가 예고된 가운데 과연 다림의 거짓말은 언제쯤 밝혀질지,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된 후 지역의 직진 본능이 어떻게 폭주할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7회 숲속 조난과 충격 결혼 발표. 지난밤 방영된 TVN 드라마 키스는 괜히에서 7회는 평화로웠던 회사 행사가 순식간에 재난 현장으로 변하며 시청자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습니다. 마더 TF팀의 나무 심기 행사 도중 발생한 아동 실종 사고는 고다림을 험한 숲속으로 이끌었고, 아이를 구하려던 그녀는 빗길에 미끄러져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고 맙니다. 쏟아지는 빗줄기와 어둠 속에서 고립된 다림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숲을 헤매는 공지혁의 모습은 그가 다림을 단순한 팀원 이상으로 깊이 생각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빗물에 젖은 채 정신을 잃은 다림을 발견하고 안도와 걱정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장면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남주인공의 헌신적인 면모를 강조하며 극의 몰입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비를 피해 찾아 들어간 동굴 안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이번 회차의 백미였습니다. 열에 들떠 몽롱해진 지역은 자신을 챙겨주는 다림에게서 아버지의 부재를 채워주는 따뜻함을 느끼지만 동시에 그녀가 유부녀라는 사실에 깊은 갈등을 느낍니다. 흔들린다는 지역의 솔직하고도 위험한 고백과 함께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지는 순간 시청자들의 심장 박동수도 급격히 빨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장한 김선우의 방해로 키스는 불발되고 다림의 손목을 사이에 둔 두 남자의 팽팽한 신경전은 삼각관계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확실하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는 이들의 안타까운 로맨스는 좁은 동굴이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더욱 밀도 있게 그려지며 보는 이들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동굴 사건 이후 지역은 깊은 자기 혐오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평생 아버지의 외도를 경멸하며 살아왔던 그가 아이러니하게도 남의 아내를 탐하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죽과 선물을 챙겨 찾아온 다림에게 당신 남편도 여기 온 거 아냐며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장면은 스스로의 마음을 단속하기 위한 그의 처절한 방어기제였습니다. 문전박대당한 채 쓸쓸히 돌아가는 다림의 뒷모습과 문 뒤에서 괴로워하는 지역의 모습이 교차되며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신의 도덕적 신념과 걷잡을 수 없는 사랑 사이에서 무너져가는 지역의 내면 연기는 장기용 배우의 섬세한 표현력을 통해 더욱 호소력짙게 전달되었습니다. 7회 엔딩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다림을 향한 마음을 도저히 제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지역은 결국 가족들 앞에서 유아영과의 결혼을 서두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합니다. 이는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금기된 사랑에 빠진 자신을 올가매기 위한 가장 극단적이고 비극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통해 마음을 정리하려는 그의 무모한 결단은 역설적으로 그가 다림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는지를 반증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번 회차는 오해가 낳은 비극적 로맨스를 절절하게 그려내며 현관에서 애절로 넘어가는 감정의 변주를 훌륭하게 소화했습니다. 과연 지역의 결혼 선언은 실행될 수 있을지, 그리고 다림의 거짓말은 언제쯤 밝혀져 이 꽉 막힌 고구마 구간을 뚫어줄지 다음 이야기가 너무나도 기다려집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8회 충격 정체 결혼 발표의 진실. 공지혁은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유아영과의 결혼을 서두르겠다고 폭탄 선언을 하며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사실 이는 사랑에서가 아니라
불행한 결혼 생활을 견디고 있는 어머니를 아버지로부터 이혼시켜드리기 위한 아들로서의 가슴 아픈 거래였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이복 누나 공지에는 지역을 무너뜨리기 위해 마 팀장을 사주, 지역과 고다림을 섬으로 보내 불륜 스캔들을 조작하려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섬에 도착한 두 사람은 내 쌍둥이를 돌보며 부부 같은 케미를 발산하고 서로를 향한 시선은 점점 짙어집니다. 계략에 의해 배가 끊겨 단둘이 하룻밤을 보내게 된 상황. 지역은 유부녀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다림에 대한 욕망과 도덕적 죄책감 사이에서 잠 못 이루고 밤새 달리기를 하며 마음을 다잡습니다. 닿을 듯 말 듯한 두 사람의 아슬아슬한 거리감이 시청자들의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역은 어머니로부터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만류를 듣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여기며 괴로워합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하영을 보면서도 다림의 환영을 볼 정도로 그의 상사병은 깊어만 갑니다. 한편 마음이 떠난 하영은 선우에게 고백하며 파혼을 원하고 이를 알게 된 지역은 선우를 찾아가 주먹을 날리며 분노를 표출합니다. 하지만 선우는 다림의 거짓말을 지켜주기 위해 진실을 밝히는 대신 다림을 사랑하고 끝까지 지킬 것이라며 맞섭니다. 선우의 단호한 태도에 지역은 할 말을 잃고 돌아서며 오해의 골은 더욱 깊어집니다. 선우 역시 다림에게 고백하려다 타이밍을 놓치고 내 남녀의 엇갈린 마음은 보는 이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약혼식 전날 지역은 다림의 동네를 찾아갔다가 다림, 선우, 준이가 마치 한 가족처럼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무너지는 가슴을 술로 달랩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약혼식 당일에 일어났습니다. 하영과의 약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한 선우와 아들 준이. 그 자리에서 준이가 다림을 발견하고 해맑게 고모라고 부르는 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진 것입니다. 그토록 지역을 괴롭혔던 유부녀 고다림, 남편 있는 여자라는 거대한 오해의 벽이 아이의 한마디로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이의 목소리에 벼락을 맞은 듯 굳어버린 지역의 표정은 충격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환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사이다 전개가 터졌습니다. 8회는 지역의 가슴 아픈 희생과 깊어지는 오해, 그리고 마지막 반전까지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며 극강의 몰입도를 선사했습니다. 특히 유부녀라는 설정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죄악시하며 괴로워하던 지역이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는 엔딩은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이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진실을 알게 된 후 어떻게 폭발할지,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가 약혼식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너무나 기대됩니다. 다림이 고모라는 준이의 대사는 이 드라마의 흐름을 완벽하게 뒤바꾼 신의 한 수였습니다. 이제 모든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오해를 벗어던진 지역의 거침없는 직진과 그런 그에게 흔들리는 다림의 로맨스가 어떻게 펼쳐질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9회. 거짓말 끝 직진 키스. 지난 회 돌잔치 소동으로 인해 고다림과 김선우가 실제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공지혁은 충격과 혼란 속에 약혼식장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반지를 끼우려는 찰나 지역의 어머니가 쓰러지며 식은 중단되고 맙니다. 놀랍게도 이는 아들의 원치 않는 결혼을 막기 위한 어머니의 연기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에게 빼앗긴 회사 지분을 되찾기 위한 계획을 지역에게 털어놓으며 아들에게만큼은 원하는 삶을 살라고 조언합니다. 이에 지역은 아버지에게는 결혼과 경영 승계에 욕심이 있는 척 연기하며 어머니를 돕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유하영 또한 다림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지역과 하영은 당분간 약혼 관계를 유지하되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합의하며 아슬아슬한 동맹을 맺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림과의 진실 공방뿐이었습니다. 지역은 다림에게 직접 선우와의 관계를 추궁하고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된 다림은 결국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음을 시인합니다. 다림은 지역의 집까지 찾아가 제주도에서의 악연부터 동생의 사기, 그리고 빚더미에 앉게 된 절박한 사정까지 모두 털어놓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합니다. 지역은 부정 취업이라며 냉정하게 반응하지만 내심 안도감과 복잡한 감정을 느낍니다. 한편 거짓말이 들통나 벼랑 끝에 몰린 다림에게 선우는 여자로 좋아한다며 오랜 시간 숨겨온 마음을 고백합니다. 친구에서 남자로 다가온 선우의 직진은 다림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세 사람의 삼각관계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듭니다.
다림이 미혼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지역의 질투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듯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업무를 핑계로 선우를 압박하며 다림 씨는 곧 해고될 것이라고 경고하지만 선우는 내가 책임지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맞섭니다. 두 남자의 팽팽한 기싸움 속에서 지역은 다림이 선우와 함께 있는 꼴을 도저히 볼 수 없어 합니다. 다림이 선우를 만나러 나가려 하자 지역은 더 이상 이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녀를 막아섭니다. 가지 마, 보내기 싫어. 그동안 팀장이라는 직함과 오해 속에 억눌러왔던 그의 감정이 마침내 봉인 해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9회의 엔딩은 그동안 쌓였던 모든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지역은 다림을 붙잡고 격정적인 키스를 퍼부으며 자신의 마음을 확실하게 증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역이 다림의 거짓말에 분노하기보다 그녀가 남의 여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직진을 선택한 모습이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다림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모든 비밀은 밝혀졌고 장애물은 사라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될 두 사람의 진짜 로맨스가 기대되는 한편 친구와 연인 사이에서 갈등할 선우의 행보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용 배우의 멜로 눈빛이 폭발한 이번 회차는 키스는 괜히 해서의 로맨스 서사에 방점을 찍은 완벽한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키스는 괜히 해서 10회 불길 속 구한 사랑, 공지혁의 뜨거운 고백. 지난 9회 엔딩의 뜨거운 키스 후 공지혁은 유하영과는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며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고다림이라며 확고한 마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다림은 이 고백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지역의 보복 심리이거나 일시적인 감정일 것이라 치부하며 스스로 마음의 벽을 세웁니다. 무엇보다 완벽해 보이는 재벌 2세가 가진 것 없는 자신을 좋아할 리 없다는 자격지심이 그녀를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은 포기하지 않고 직진남의 정석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림이 밀어낼수록 그는 더욱 다가가 시도 때도 없이 그녀를 좋아하는 구체적인 이유들을 나열하며 다림의 다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여준 장기용 배우의 능청스럽고도 달달한 연기는 지역이 다림에게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설레게 했습니다. 지역과 다림의 로맨스는 두 어머니의 뜻밖의 인연을 통해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남편 공창호 회장 몰래 재산권 회복을 준비하던 지역의 어머니 김인혜는 이번 동기인 다림의 어머니 정명순의 제안으로 다림의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이 기묘한 동거 사실을 알게 된 지역은 쾌재를 부르며 다림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고 김인혜는 아픈 자신 때문에 일찍 철이 들었던 아들이 다림 앞에서는 영락없는 철부지 소년처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합니다. 좋아하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힘들 때마다 나타난다는 정명순의 조언은 다림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위기의 순간마다 슈퍼맨처럼 나타나 자신을 구해줬던 지역의 행동들이 스쳐 지나가며 다림은 비로소 그의 사랑이 가벼운 장난이 아닌 진심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두 사람의 사랑은 더욱 견고해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로맨스가 무르익는 동안 회사 내부에서는 검은 욕망이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공창호 회장이 지역을 부사장으로 승진시키려 하자 위기감을 느낀 이복 누나 공지혜는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유태영과 손을 잡는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들의 타깃은 마더 TF팀과 유하영, 김선우가 야심차게 준비한 사진전이었습니다. 유태영은 전시장 건물에 고의로 방화를 저지르고 이를 목격한 지역은 범인을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다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맙니다. 화려한 파티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맹렬한 불길이 건물을 집어삼키는 긴박한 상황은 극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는 탐욕의 눈먼 자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지역과 다림의 사랑을 시험하는 거대한 시련으로 작용했습니다. 10회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고다림의 목숨 건 구조와 공지혁의 고백이었습니다. 마더 TF팀의 기지로 사람들은 대피했지만 지역이 보이지 않자 다림은 주저없이 불타는 건물 속으로 뛰어듭니다. 쓰러진 지역을 발견하고 그를 직접 업고 나오는 다림의 모습은 그동안 지역에게 받기만 했던 구원을 되돌려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의식을 찾은 지역은 당신을 좋아하는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당신이라서 좋아요.
사랑해라고 고백하는 엔딩은 죽음의 공포마저 뛰어넘은 절절한 사랑을 보여주며 안방극장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여주인공이 남주인공을 업고 나오는 연출은 신선한 충격과 함께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서로의 생명까지 구하며 운명 공동체가 된 두 사람, 과연 이들은 방화 사건의 배후를 밝혀내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다음 회가 더욱 기다려집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11회. 달콤한 비밀 연애와 드러난 거짓말. 지난 화재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극적으로 구조된 공지혁과 고다림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며 뜨거운 키스를 나누었고 마침내 연인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11회 초반은 이들의 달콤한 비밀 사내 연애가 주를 이루었는데요. 출근 준비를 하며 설레어하는 모습부터 회사 엘리베이터나 탕비실 등 남들의 눈을 피해 나누는 스킨십, 그리고 점심시간의 산책 데이트까지 핑크빛 무드가 가득했습니다. 지혁은 다림에게 꽃바구니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며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사랑꾼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두 사람의 키스를 목격한 선우는 깊은 상실감에 빠집니다. 다림이 거절 의사를 밝히기도 전에 선우는 자신의 고백이 장난이었다고 거짓말하며 스스로 물러나려 합니다. 이에 다림은 진짜인 줄 알고 너를 잃을까봐 무서웠다며 화를 내지만 이는 오히려 선우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때 하영이 등장해 선우를 위로하며 새로운 기류를 형성합니다. 하영은 다림에게 선우를 향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고 다림 역시 하영을 응원하며 두 여자의 우정은 더욱 깊어집니다. 한편 만취한 두 여자를 데려다준 지혁과 선우 사이에는 남자들만의 약속이 오갑니다. 선우는 다림을 울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지혁은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공지의 이사의 견제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마더 TF팀을 와해시키기 위해 고난도의 업무를 배정하는 것도 모자라 다림을 타깃으로 한 악의적인 음모를 꾸밉니다. 다림의 고객 상담 내용을 딥페이크로 조작한 음성 파일이 유포되면서 다림은 회사 앞에서 시위대에게 비난받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지혁은 끝까지 다림을 믿고 지지해 주었으며 두 사람이 함께 문제 제기한 고객을 찾아간 현장에서 우연한 사고를 통해 조작된 음성 파일의 진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이 해결되자마자 공지에는 회심의 일격을 가합니다. 바로 다림이 유부녀가 아닌 미혼임을 증명하는 혼인관계 증명서를 확보해 직원들 앞에서 폭로한 것입니다. 기혼자 전형으로 입사했던 다림의 치명적인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 드라마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 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사랑과 일 모두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다림에게 닥친 이 거대한 시련은 앞으로의 전개에 대한 궁금증을 폭발시켰습니다. 과연 지혁은 이 상황에서 다림을 어떻게 지켜낼지, 그리고 다림은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키스는 괜히에서 12회. 스파이 누명. 이번 12회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고다림의 모습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미혼임에도 기혼자 전형인 마더 TF팀에 합격해 누군가의 기회를 빼앗았다는 생각에 다림은 사직서를 작성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지에는 다림의 비밀을 약점 삼아 압박해오지만 공지혁은 흔들리지 않고 다림을 지켜냅니다. 부사장 승진을 앞둔 지혁은 마더 TF팀이 사실은 저성과자들로 구성된 팀이라는 비밀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팀원 전원을 정직원으로 채용해달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회장에게 던집니다. 사직서를 내려온 다림에게 이 팀을 이끌어온 건 당신이라며 사표를 반려하고 팀원들의 미래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해달라고 부탁하는 지역의 리더십은 다림의 마음을 다시 한번 움직이게 만듭니다. 결국 다림은 팀원들이 정직원이 될 때까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 버티기로 결심합니다. 한편 짝사랑의 아픔을 겪는 하영의 이야기도 그려졌습니다. 바쁜 선우를 대신해 준이의 재롱잔치 무대에 오른 하영은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며 준이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합니다. 하지만 선우는 고마움을 표하면서도 앞으로는 이러지 말아달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어 하영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반면 다림과 지혁의 사랑은 위기 속에서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다림은 용기를 내어 팀원들에게 자신이 미혼임을 고백했고, 팀원들은 비난 대신 따뜻한 포옹으로 그녀를 감싸 안았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다림과 지역은 팀원들의 축하 속에 행복한 회식을 즐기고 평범한 데이트를 하며 둘만의 달콤한 시간을 보냅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나누는 키스는 그동안의 시련을 보상받는 듯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영의 어머니 또한 선우의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여 반대를 거두는 등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정점에서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마더 TF팀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혁신적인 아기띠 신제품이 출시 직전 경쟁사에서 똑같은 제품을 먼저 내놓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기술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공 회장은 경로하여 다림을 찾아오고 다짜고짜 그녀의 뺨을 때리며 스파이로 몰아세웁니다. 팀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했던 다림이 하루아침에 산업 스파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폭력까지 당하는 엔딩은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번 12회는 비혼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처럼 거짓말이라는 위기를 넘어 더욱 단단해진 다림과 지역 그리고 팀원들의 유대를 보여주며 훈훈함을 선사했습니다. 특히 서로의 치부와 비밀을 감싸 안으며 진정한 원팀으로 거듭나는 과정은 뭉클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작가님은 이들에게 평화를 오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술 유출이라는 치명적인 사건과 회장의 폭력적인 대응은 드라마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토록 노력해온 다림이 뺨을 맞는 장면에서 너무나 큰 분노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과연 진짜 스파이는 누구일지, 그리고 지역은 벼랑 끝에 몰린 다림을 이번에도 구해낼 수 있을지 다음 회가 미치도록 기다려집니다. 부디 이 시련이 두 사람을 갈라놓는 계기가 아닌 더 큰 악을 물리치고 사랑을 완성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